Who likes me? 무슨 뜻이야? 나를 좋아. 누가 나를 좋아하지? 이거 의문문 돼 안 돼? 돼요. 된단 말이에요. 더 주고 나발이고 쓰지 않는 게 이건 주어 자체를 몰라서 후로 쓴 거거든.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걸 의주동으로 바꿔봐. 흠이랑 아니야. 이게 의문사이자 뭐라 그랬어? 주어. 의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의문사 자체가 주어 있는 의문문은 의주동이 될 때 바뀌는 게 있어 없어? 없다고. 그대로라고. 그럼 요거 봐봐. Which species? 이 which 묶어야지. 어떤 종이. 그리고 동사 나왔잖아. 그럼 이거야. 의문사이자 뭐야 이게? 주어지 그지? 어떤 종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아도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의주동의 주어가 됩니다. 어? 그래서 해석하면 어떤 종이 이게 뭐라고? 의주 이렇게 된 거야. 어떤 종이 is 비교적 원래는 컴페티티브는 경쟁을 할 때 경쟁의 superior는 우등이니까 우위란 말 알아? 남들보다 어떤가? 우등한 거지? 어? 그럼 어려운 말로 주어를 만들면 어떻게 돼? 어떤 종이 경쟁 우위에 있느냐 이거야. 내용 이해돼? 어떤 종이 동물도 여러 종이 있잖아. 어떤 종이 더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느냐 이것은 때때로 부사야 이거는 빈도부사 때때로 달려있다. 달려있다. 아까 그렇게 번역했지? 뭐에 달려있다? 상태. 상태라기보다는 상황. 수중에서는 홍수가 터졌어. 홍수가 물이 넘쳤어. 사람보다 바퀴벌레가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우위에 있지. 근데 멀쩡한 조건이라면 육상에서는 바퀴벌레 밟아버리면 되니까 사람이 더 우위에 있지. 이게 그 얘기야. 종이 달라도 100% 그 종이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달려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지. 됐어? 고대 원시 시대에는 주라기 때는 공룡이 위에 있었겠지만 지금 만약에 그 덩치 큰 공룡이 이 현대에 나타난다면 어떻겠어? 살아가기 힘들지. 불리하겠지. 그래서 불리하니까 그 덩치 큰 놈들이 어디로 갔어? 물속으로 갔어. 그 후손이 이제 고래지. 그지? 물속에서 야 펭귄하고 경쟁하면 펭귄이 물속에서 위에 있지. 네. 하윤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펭귄이 물속에서 위에 있지. 물 밖에 나오면 하윤이가 우위가 있지. 거기 다니는 펭귄. 이해됐지? 선생님이 이런 훈련을 자꾸 시켜주는 건 우리말로 읽었다고 해서 해석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도 파악을 해야 된다. 자 그럼 나머지 하나야. 순서를 바꿨는데 이건 와수를 시작했지. 뭐야? 명사 아니.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사 what.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뭐뭐하는 것.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는 것. 그게 넘어. 평범한 정상이야 정상. 근데 이게 놈이 뭔 줄 알아? 놈이란 단어가 있어. 놈. 평범. 이게 규범이야. 우리가 지키기로 한 규범이나 법칙이야. 네. 이것에 맞게 행동하는 걸 노말하다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것에 규범이나 규칙에 맞지 않는 걸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것도 단어도 있어. 반대말에서 노말 이거에 AL 붙은 게 노말이고 반대말은 에브노말이라고 해서 이게 이상한 규범에서 벗어나 이런 뜻이야. 에브노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주어 동사 이해한다 요 형식이야. to be normal이 목적격 보호야. 뭐 빠졌어요? 목적어가 빠진 거야. 만약에 목적어가 있었다면 이렇게 번역하겠지. 1423 우리는 이것을 정상이라 이해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목적어가 없지? 그럼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그게 얘라고 지금. 그럼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되니? 그것은 critical, 치명타 말고 중요한의 뜻이 있어. 우리가 이상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ing 뭐 할 때? 뭐뭐 할 때. 때. determine 지난 시간에 불러줬는데 알아내다.
인지하다. 디사이드를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결정. 결정하다. 그럼 봐봐 여기까지. 우리가 평범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결정할 때 우리의 행복의 무엇을? 기회. 기회. 확률 이런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행복한지 안 한지 찬스 보는 거야. 행복의 확률. 그때 우리가 알아보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 우리가 어떻다고 이해하는 거야? 평범하다고 이해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 평범한 것들이 뭐야? 밥 먹고 집 있어서 자고 이런 거잖아. 어? 그게 그 평범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행복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요소들이야. 우리가 못 느낄 뿐이야. 근데 그것들을 평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잃어봤을 때 뭐가 되겠어? 잃으면 뭐가 되겠어? 불행이지. 그럼 니네는 행복을 못 느껴. 하지만 그 평범한 것이 사라지면 뭘 느껴? 불행을 느끼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그 평범한 것들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들 아니야? 어? 아니 그렇지 않아? 지금 이 추운 겨울날 잠잘 곳,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있지? 근데 니네는 그걸 다 가지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니네 행복한 거라고. 오케이? 다시.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 있지? 먹고 자고 이런 것들.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야. 뭐 할 때? 우리의 행복의 기회를 결정할 때. 행복의 기회를 결정한다는 건 행복하냐 마냐를 결정할 때. 그건 뭐야? 더 우리가 바라는 걸 얻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건 당연한 거지 라고 느끼는 것만 있어도 우리는 어떻다는 얘기야? 불행하다는 거야? 행복하다는 거야? 행복하다는 거야. 하지만 못 느끼는 거지. 그럼 이게 없어지면 불행하다고 평가하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 불행해! 라고 느끼는 건 언제부터야? 평범한 일상을 뭐 했을 때부터? 잃었어. 잃었을 때부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평범한 일상이 바로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정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일단 뭐 내용은 조금 해석은 빡세도 얘네가 지금 선생님이랑 명사절 4가지에 대한 예문을 훑어봤다고. 그러니까 몇 페이지야? 33페이지의 내용은 이해가 다 되겠지.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이 아리까리한 사람 밑에 보면은 거기 주어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보자. 그 독해 포인트 밑에 코딱지 6개 읽어볼 거야. 5개. 주어로 쓰인 동명사구나 투부정사는 하는 것은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해됐어? 이해됐는지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주어로 쓰인 대절은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대은 해석해 안 해. 안 하는 거. 세 번째. 주어로 쓰인 whether절은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한다. 했지 아까? 둘의 공통점. 뒷문장이 어떻다? 완전하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거 봐. 주어로 쓰인 의문사절은 각 의문사의 의미를 살려서 뭐 where이면 어디, when이면 언제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야. 그 위에 거. 주어로 쓰인 관계사 what이 주어로 쓰인 what이 관계사로 쓰였으면 하는 것을, 의문사로 쓰면 무엇을. 요거 설명할 거야. 자, 여기 선생님이 똑같이 썼는데 요거 what으로 시작하고 불완전하다는 거 알아야 돼. 원래 텔은 말하다고 완전한 형태가 텔 간목 직목이야. 그럼 왜 불완전해? 간목은 있는데 직목. 직목이 없지. 그리고 what은 관계사 what도 있지만 의문사 what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야. what 써놓고 will 써놓겠지만 tell me까지만 쓰니까 불완전한 거지. 공통점 뭐야? what으로 시작했고 불완전하지. 그럼 니네가 가능성은 두 가지라고. 불완전한 what절은 관계사 what절일 수도 있고 의주동일 수도 있어. 그렇지? 그걸 구별해 줄 거야. 지금 밑에 해석이 관계사 what은 어떻게 번역한다?
의문사는 뭐? 무엇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봐. 무엇을 그 여자가 말했느냐는 진실이다. 해석이 어때? 이상해. 이상하지? 그 여자가 말했던 것은 진실이다. 자연스럽지? 네. 이러면 이 what을 뭘로 본다? 관계되면 관계사를 대명사로 본다. 밑에 건 반대로 해볼까? 무엇을 그 여자가 아직 말도 안 했어. 무엇을 그 여자가 나한테 말할지는 달려있다. 상황에 달려있다. 그렇지? 근데 그 여자가 나에게 말할 것은 상황에 달려있다. 어때? 이것도 되는 거 같지?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나에게 말할 것은 상황에 달려있다. 되는 거 같잖아. 근데 이거는 겉도 되고 무엇도 되지. 해석이. 그럼 의문사로 보는 거야. 겉도 되고 무엇도 되면. 근데 무엇이 안 되면 뭘로 보는 거야? 관계사로 보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이것도 선생님이 엄밀하게 예문을 통해서 구별해 준 거고 미국 애들은 거의 구별 안 해.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의문사 what이든 관계사 what이든 공통점을 공부해야 돼. 뒷문장부터 다 무조건 불안정하다. 그리고 둘 다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사실. 오케이? 그래서 너네 미리부터 얘기하면 이제 특강 때도 얘기할 텐데 이런 조합이 많이 나와 시험 문제에. 들어봤어? 왓대 풀이법? 이게 이제 선생님한테 개념을 잡고 나서 풀이법을 들으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훨씬 이해가 돼요. 잘 돼요. 일단 이 풀이법에서 뒷문장이 완전하면 누가 배제돼? 와 what은 무조건 배제된다는 거 오늘 배웠어? what은 의문사든 관계사든 뭐 해야 되니까 뒤에가. 불안정. 그럼 거꾸로 완전하면 이것밖에 답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그지? 근데 불완전하다 그러면 what은 맞지? 네. 그러면 대실 때 불완전할 때는 없냐고. 완전한 것은 대밖에 없어. 뒷문장에. 불완전할 때 대 쓰는 거 없어? 소위 관계 대명사로 해서 뭐 있을 때? 선행사 있으면 대 쓸 수 있잖아. 그지? 선행사가 있으면 여전히 불완전해도 뭐야? 대시야. 근데 만약에 선행사가 없다. 그건 뭐야? 불완전한데 오늘 배운 게 불완전한데 선행사가 없을 때 누구만 써요? 와. 그걸 포함하면 what. 이 풀이법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너네가 고등학교 시험에서 what에 밑줄 쳐져 있든지 that에 밑줄 쳐져 있든지 아니면 얘처럼 what that이나 that what으로 물어보면 이 개념에서 다 끝나 이거. 알겠어?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알겠지? 고등부 시험에 이런 거 없어. 이건 뭐만 묻는 문제야? 뜻만 묻는 문제지. 이거 안 나온다고 어법으로. 그럼 이거 이렇게 나오면 어법으로는 조합이 안 돼. 왜? 둘 다 뒤에가 어떠니까? 완전 완전하니까. 그럼 어떻게 내야 돼? 이렇게 내면 말 돼? 네. 이건 의문사나 관계대명사인데 의문사 할 때도 뒷문장 불완전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 관계사도 불완전해야 돼. 이건 의문사든 관계부사든 어때야 돼?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니까 이런 조합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아마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고등부 올라가서 어법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비슷한 문제를 발견하고 웃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거 나오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니네 공부하는 똘마니들. 김민결이 그렇게 1초 만에 아 이거 대신에 딱 푸는데 옆에 놈이 그걸 볼 때는 어때? 신기하네. 응? 수학도 그렇지 않아? 수학도 완전히 마스터한 애가 딱 보고 이거 더하고 빼고 딱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으면 방법을 모르는 새끼는 그 애가 신으로 보인단 말이야. 근데 봐봐. 백조 얘기 알지? 백조가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발을 저렇게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물에서는 이렇게 떠가 있는 거 같지만 밑에 발은 그러면 발도 이러고 있겠어? 발은 막 하면서 이렇게 맞지 않나? 우리 하윤이 수영하잖아. 촤 떠올 때 이 손이 가만히 있냐? 이 손이 밑에 이렇게 조조히 나가는 거지. 내가 이 비유를 왜 썼느냐? 남들이 볼 때 쉽게 푸는 거 같지만 걔는 그만큼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야. 마지막 식사인데. 그래서 연습하고 공부할 때 어렵고 자세하게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가볍게 이거지. 오케이? 반대로 놈 있지. 반대로 공부는 가볍게 시험 문제 풀 때는 시험 문제 찢어질 정도로 막 다 써놓고 있어. 1부터 100까지 더하니까 1부터 100까지 다 더하고 완전히. 중학교 때 그런 애들 많잖아. 도형 문제 나오니까 도형 딱 이 각도 재보고 앉아.
그거 뭐라 그래? 뻘소리 하잖아. 제가 집에 가서 각도기를 재봤거든요. 30도인데 왜 35도래요? 막. 야 임마 그걸 재는 게 아니고 푸는 건데 왜 각도기를 재봐? 이상해. 30도 쟀는데 왜 30도 나왔는데 35도래? 그런 놈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뭐야? 임의의 연장선을 그려서. 너 배웠어 그런 거? 상호 도형 문제인데 답정이 선생님이 풀이할 때 보니까 이것을 각각의 연장선을 그어서 이 꼭지점을 연결시켜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는 이것만 보고 풀라고 했는데 뭘 주변에 그래서 여기서 응? 뭐 부채꼴을 그려서 뭐 이렇게 나도 싫어했어. 남자 여자의 차이 중에 하나. 남자는 공간 지각력이 어쨌든 유전자 자체가 여성보다 우월해. 공간 지각 능력. 그래서 남자애들이 기하나 도형 문제를 오히려 편하게 느끼는 거야. 불편해? 네. 그럼 여성 그럼 애기는 혹시 얘기는 수학의 꽃은 네. 뭐다? 수학은 대수와 기하야. 기야. 수학의 꽃은 기하야. 결국 도형 기하를 하기 위해서 대수를 하는 거야. 이 기하의 모양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 비례식이라든지 방정식, 부등식을 다 푸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천체 물리학이 기하겠어, 대수겠어? 기하지. 어떻게 해서 그 궤도에다가 올리고 포물선과 곡선 계산 어떻게 하고 중력을 마이너스 시키고 이거잖아, 그지? 그거 하려고 다 방정식부터 시작하는 거야. 대수는 숫자만 가지고 숫자 노름이야. 근데 대학 가면은 그래서 대수보다 기하를 높이 사는 게 대수는 누가 해줘? 계산기가 다 해준다고. 공학용 계산기 봤지? 공학용 계산기 본 적 없어? 공학용 계산기? 얘네 좌표 넣으면은 공학용 계산기는 모터가 커가지고 1사분면, 2사분면에 기울기하고 곡선 다 그려줘. 버튼만 누르면. 대학에서 시험 볼 때 그거 들고 시험 봐. 그럼 뭘 묻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려주는데 넌 그 식을 가지고 뭘 할 건데? 이거 묻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학과. 지금 이 현수교의 안정감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너는 그 각도와 그 현수교 그 와이어의 그 기울기를 유지할 것이냐? 네가 계산하는 거야. 뭐. 안정적인 각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누르면서 시험 본다. 너희한테 무슨 부등식, 뭐 계산 문제, 연산 문제 낼 것 같아? 대학에서? 그거 절대 시험 아니야. 뭐 폭이 15m이고 급류의 속도가 뭐 시간당 뭐 50노트인 그 강에다가 가장 안정적인 형태의 다리를 만든다면 어떤 다리의 형태가 좋을 것이고 그 다리의 기본적인 설계를 1시간 안에 설계해서 제출하라 이런 거 내는 거야. 그럼 그 과정에서 뭔가 그 유속과 어떤 그 다리와의 그 풍속을 견뎌내기 이거 다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2차 부등식, 3차 부등식을 못하는 새끼들 앉혀놓고 무슨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런 거야. 자, 그 다음 살짝 넘겨서 35페이지 봐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야. 6번 보니까 뭘 봤는데? 수식 누구의 수식? 전치사고 전치사고의 수식을 받는 주어라고 했어. 주어가 품사가 뭐니까? 명사. 명사니까 전치사고가 무슨 성격이겠어? 명사절. 아니, 명사 주어를 꾸미는 전치사고라고 했잖아. 이 전치사고가 무슨 구가 됩니까? 형용사구야. 이 말 이해돼? 전치사구는 형용사 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시죠? 형용사구가 아닐 때도 있어요. 형용사구가 아닐 때도 있어요. 전치사구가 있어. A cat on the table is cute. A cat sat 앉아 있었다 on the table이야. 지금 이거 다 전치사구 맞지? on the table. 네. 똑같잖아, 그치? 네. 근데 여기서 하는 짓은 뭐야? 명사절. 테이블 위에 고양이. 그럼 이건 무슨 거야? 형용사고지. 네. 근데 여기 보세요.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어디에? 테이블. 그럼 이거 누가 꾸며? 누굴 꾸며? 셋. 센스 꾸미니까 동사지. 그럼 품사가 뭐야? 부사. 전치사고는 문장에서 두 가지 뭘로 쓰인다? 부사. 형용사고 부사고야. 누굴 꾸미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렇지? 그러니까 교성 정리 잘하는 게
전치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게 아니야. 전치사구가 어떤 역할을 한다? 형용사구,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럼 이번 단어에서 뭐 배우는 거야? 그 전치사구가 명사를 꾸며서, 특히 주어인 명사를 꾸며서 또 주어는 어떻게 되겠어? 주어는 어떻게 되겠어? 길어지겠지. 그지? 그럼 여기 보자. 들어가 보자. 들이대. 6번. 개인들 명사 맞지? 어쨌든 이게 전치사잖아. 그럼 이 지금 설명이 맞다면 여기까지의 전치사구가 이걸 꾸미고 인디비주얼에 대한 동사가 have라고 봐야 되겠지. have learned. 아니? 그럼 인디비주얼 배웠어? 네. 뭐야? 개개인. 개개인들. 자, 그럼 개개인들의 범위가 출신. from이 출신이잖아. I'm from Korea. 출신이잖아, 그지? 개개인들이 극도로 다양한 배경. 자, 관사는 없었지만 부형명 순서. 그럼 무엇으로부터? from에 걸리는 명사는 background야. background가 뭐야? 배경. 배경, 출신. 우리 사람은 배경이라고 하면 출신들이라고 하지. diverse 개 중요해. 형용사로. 뭐야? 다양한. 이거 모르면 안 돼. 다양한. 그럼 형용사 명사 합치면 다양한 출신들로부터 온 개인들이야. 근데 그 다양한 게 어떻게 다양해? 그것도 extreme. 극도로. 그래서 내 extreme 스포츠가 극한 스포츠야. extreme. 그 extreme을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요새 X 스포츠를 X 가운데 거만 떠가지고 파쿠르 뭐 이런 거 있잖아. 파쿠르 알아? 네. 아 제가 또 엄청 잘하는. 오. 진짜. 더 잘겠다. 선수. 와. 아니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명사 인디비주얼 꾸면 전치사구인데 형용사고 그지? 여전히 주어는 그래도 뭐야? 인디비주얼. 그래서 수일치 문제를 풀 때는 수일치가 뭐야? 동사에 수 맞추는 거지? 네. 전치사구는 다 지우라는 게 그런 의미야. 그럼 여기에 인디비주얼 복수니까 have. have가 동사가 아니고 have people. 그럼 뭐야? 이미 배웠다. 다양한 출신의 극도로 다양한 출신들에서 온 개인들이 배웠다. 너네 앞에서 learn은 목적어로 누구만 취한다? to만. to. 그래서 뭘 배웠어? overlook. 말 그대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뭐야? 존중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무시. 무시하고 이걸 전문 용어로 까랍니다. 간과하다. 무시하다. 얕잡아보다 이거야. 이들이 뭘 배웠어? 뭘 배워왔어? 그들의 차이점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live harmonious. 그들의 차이점들을 간과하고 무시한다는 거야. 차이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차이가 없어. 뭐야? 평등이야? 아주 차별이야? 차별. 아니지. 잘 봐야 돼. 그들이 가진 차이를 출신이 다르잖아. 근데 차이를 간과한다는 게 뭐야? 중요하게 생각해 안 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번역해도 돼. 간과하는 게 뭐라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럼 뭐야? 그들이 출신이 달라도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기를 하모니아스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뭐 하면서 loving lives together 조화롭고 사랑을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배웠다는 얘기지. 함께. 오케이? 배우긴 이렇게 배웠다.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할 건데 지금 밑에 보면 to 부정사가 동명사는 없지만 to 동명사는 그냥 명사로만 쓰이지. 근데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이 있었어? 명사 꾸미는. 명사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이 있었지. 그럼 만약에 주어가 명사라면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꾸며줄 수도 있어 없어? 그것만 보고 오늘 끝낼 거야. 지금 아까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처음에 얘기했던 주어가 어떻게 되는 현상들 경우를 다 보고 있는 거야. 주어가 짧은 명사가 아니라 주어가 점점 길어지는 방법에 전치사구도 있고, 오케이? 또 to 부정사가 수식을 할 때도 있고. 아까 처음에 다 그랬지? 이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꾸며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중간에 배운 건 꾸며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긴 뭐도 있고. 명사? 구.
절. 절도 네 가지가 있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단어가 하나짜리 주어가 아닌 긴 주어를 다 배우는 거야. 이 단어의 제목처럼. 자, 여기서도 보니까 way가 주어야. 그럼 투부정사에 무조건 무슨 용법이야? 명사 꾸면서. 형용사.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get 얻는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결국은 뭐야? 방법은. 그리고 이 명사용법.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래? 결국 하는 거지. 뭘 하는 거야? 올바른 것을 언제 해야 돼? 밤에. 아니구나. 지금. 올바른 시간에. 하루 중에. 짧게 줄여봐. 마땅한 일을 하루 중에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걸 계획이라고 하지. 내가 하루 중에 꼭 해야 될 일을 정해진 때에 하는 것이 바로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다.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면 이게 모든 일에 때가 하루 중에 해야 될 일도 때가 있다는 거야. 이 순서를 뒤집거나 막 엉망으로 하면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조는 것도 안 되는 거지. 잠은 어디 가서 자는 거야? 집 가서 자는 거고. 근데 반대로 하는 분들이 공부 못하지. 집에 가서 자야 될 시간에 휴대폰 켜놓고 계속 뻘짓하다가 하고 나서 수업을 들어야 될 시간에 잠을 자게 되면 이건 제때 제할 일을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여기서 나오는 더 나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어떤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못하게 만드는 비결이야. 그래서 인생 망하고 싶으면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하면 돼. 오케이? 하루 중에 해야 할 일을 다 반대로 하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일요일 날 자이스토리 가지고 오시고 숙제 마무리 못한 사람들 검토해 오도록 하세요. 네. 숙제가 F 푸는 거죠. 오늘은 이제 7번까지 정도 나갔으니까